안녕하세요. 공시와 투자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주는 테린이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환사채 발행을 하는 경우에 호재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악재가 되는 경우도 있고 뭐 호재가 아니라고 이제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제 호재가 되고 어떤 경우에는 아니냐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거 어떻게 정형화된 플랫폼의 형태로 정형화된 패턴이 있느냐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저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경험을 좀 나눠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했고요. 우리가 이제 이 공시 서류 검색에서 전환사채라고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전환사채 공시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재 정정은 최초에 있었던 공시를 요 7월 15일 해당 일에 이제 정정을 한 건데 호재가 되는 공시의 어떤 특정적인 패턴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제가 최근에 이제 좀 눈여겨보고 있는 아미코젠 같은 경우에는 6월 25일 날 그 공시를 정정을 했습니다. 뭐 정정한 이유는 인수인 추가했던 거고 여기 이제 쭉 내려보시면 첫 번째 투자자가 누구냐를 봐야 됩니다. 투자자가 누구냐? 제가 이제 선호하는 투자자는 기관 투자자예요. 무슨 투자 조합 이런 거 정말 저는 뭐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펀드 우리가 이제 기관 투자자가 투자를 하는데 그 기관 투자자가 한 군데일 경우를 더 선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너무 좋아서 남들이랑 같이 들어오기 싫었던 거죠. 그냥 내가 혼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아미코젠에 투자한 경우에는 그 DS라고 하는 DS 자산운용에서 운영하고 있는 펀드들이 대거 들어와 있죠. 이 의사결정을 내린 메인 매니저는 아마도 1명 또는 2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남들한테 주기 싫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체크를 하시는 게 이 투자자가 누구냐. 이 투자자가 조합이다. 뭐 불특정 다수의 조합이다라고 하면은 과연 그 조합원의 대표 조합원은 이러한 의사결정,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우리가 이제 그 매자닌 전문으로 투자하는 자산운용사 매니저들보다 많이 했겠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조합의 의사결정은 이 투자가 항상 성공으로 이끈다라고 보장하기가 힘들지만 물론 기관 투자자들도 보장하긴 힘들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가능성은 높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체크해야 되는 거는 중구난방처럼 여기저기 이제 투자자들이 섞여가지고 어느 자산운용사 10억, 어느 자산운용사 20억 이렇게 막 찢어져가지고 나눠져 있는 거는 비추한다라는 거죠. 너무 정말 좋으면 대부분의 이제 메인 운용사가 거의 다 가져가는 게 이제 맞죠. 그리고 무슨 신탁의 어떤 위치에 의해서 뭐 증권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인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메인 매니저가 있는 어떤 기관 투자자에 속해 있는 무슨 자산운용사의 사모펀드 매니저가 의사결정을 내린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경우를 비추합니다. 그래서 가장 제가 생각했을 때 좋은 어떤 전환사채의 발행의 표본은 이렇게 특정 운용사에서 이 회사에 꽂혀서 대량으로 자기네들의 펀드를 총동원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좋다라는 거죠. 누구랑 나눠 먹을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두 번째, 예전에는 이 내용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그 기존에 발행했었던 전환사채의 잔고가 남아 있어요. 이렇게 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사채가 너무 많이 발행되어 있어서 앞에 있는 전환사채의 물량을 시장에서 소화를 하지도 못했는데 전환사채를 추가로 발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전환사채들의 공시는 그냥 피하는 게 좋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전환사채를 만약에 어떤 회사가 한다. 앞에 앞에 여러 가지 전환사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한 번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기업이 앞에 있는 전환사채 물량이 해소되기도 어려운데 뒤에 이렇게 이제 또 물량이 나온다고 하면은 어렵겠죠. 엄청난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주식이 예를 들어서 발행 주식 수가 20% 늘어가지고 한 20% 이제 주식이 희석이 되면은 실제 주당 순이익은 한 25% 이상은 나야 본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환사채가 기발행된 전환사채가 너무 많으면은 저는 이제 비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 군데서 몰빵하느냐.
두 번째, 기관 투자자냐. 세 번째, 앞에 전환사채가 그동안 없었느냐. 없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발행이 신규여야 돼요. 그렇다면 여기 이제 위에 올라가면 발행 회차가 있고, 뭐 지금 아미코제는 1회차고 처음 발행하는 겁니다. 상장하고 나서. 그리고 정관상 잔여 발행 한도가 있고, 이 잔여 발행 한도 안에서 발행을 하는 건데, 자금 조달의 목적이 중요합니다. 이 자금 조달의 목적이 이 시설자금, 영업양수자금,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이렇게 있어요. 제가 이제 싫어하는 자금 조달이 뭐냐? 첫 번째 운영자금, 그리고 채무상환자금. 운영자금으로 빌리는 거는 회사가 갑자기 이제 실적이 좋아질 만한 어떤 요인은 없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것저것 투자할 만한 투자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어떤 모멘텀이 굉장히 있을 만한 기업들을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전환사채의 어떤 발행에서 공시를 봤을 때 시설자금,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이 두 가지 이외의 것으로 자금 조달을 하는 경우에는 굳이 그 회사를 투자할 필요가 없죠. 기업이 바뀌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기존의 어떤 시설을 투자를 하거나 캐펙스를 투자를 하거나, 그 다음에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이 있는데, 자, 문제는 캐펙스 투자의 경우에는 단기에 어떤 성과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시설 투자가 완료가 되고 나서 거기서부터 새로운 공장이 가동이 되면서 성과가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신규 시설 투자 공시랑 같이 연동해서 봐도 되고, 그 신규 시설 투자 공시를 통해서 회사가 정말 좋아질지도 따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일단 이 아미코젠의 경우에는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이 한 400억 원이 있고 신규 시설 투자도 100억이 있죠. 이 회사가 이제 앞뒤 전후 관계 어떤 사업 내용을 봐야 하는데, 지금 뭐 송도 공장에 어떤 착공도 있고 신규 시설에 대한 어떤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가 지금 시장에서 빨리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타법인 증권 취득과 이러한 시설 자금, 이 두 가지 형태 이외에 운영 자금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는 쳐다보지 마라라는 겁니다. 심지어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운용사가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조합에서 투자를 받거나 여러 군데 뭐 기관 투자자들이 찢어가지고 조금씩 투자해가지고 채워가지고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굳이 뭐 아주 섹시한 모멘텀이 있을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 정말 좋은 거면 한 군데서 몰빵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 회사는 어떠한 정보를 이러한 운용사의 매니저한테 제공을 할까? 그런 고민을 해보면 제가 이제 감히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아는 IR 담당자의 미팅? 그거는 그냥 수준에도 못 미칩니다. 그러니까 수준이 우리가 뭐 IR 담당자랑 1대1 미팅을 했다. 그러면은 제가 얻는 정보가 예를 들어서 100 중에서, 회사의 정보 100 중에서 한 10에서 15를 얻는다고 가정을 하면, 이 전환사채 투자자들은 회사의 정보 100 중에서 90 이상을 얻어가요. 어떻게 얻어가느냐? 이 리스트를 줍니다. 거의 뭐 회계감사에서 감사하는 수준처럼 그 필요 자료 리스트를 쫙 던져요. 그리고 그 자료를 전부 다 경영지원팀 또는 IR팀에서 만들어서 자기들한테 달라고 합니다. 뭐 물론 사업 계획도 있고, 너네가 이제 이 자금을 조달해가지고 언제 어떤 회사를 투자를 하고 언제 신규 시설 투자를 할 거냐, 이런 것들도 있는 거죠. 이게 당장 주가가 주식을 전환 청구하는 기간이 2022년 6월 29일이잖아요. 그러니까 1년 뒤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전환사채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돈 투자해주니까 앞으로 한 서너 달 안에 신규 시설 투자도 하고 타법인 출자도 이루어지면서 회사가 확 좋아지면서 내년에 내가 전환 청구할 때 주식으로 충분히 수익을 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신규 시설 투자를 하거나 타법인 증권 취득을 하겠다라고 전환사채를 공시하는 경우가 좋은데, 이런 경우는 보통 발행이 완료되고 나서 6개월 이내에 모멘텀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아미코젠이 시설 자금을 활용을 하든지 뭐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을 하는 거는 올해 하반기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이 용도 이외에 쓰면 안 됩니다. 분기나 반기나 사업보고서
거기에 보면은 이제 조달했던 자금을 어떻게 쓰느냐가 또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또 속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자금 조달의 목적에 맞는 그 돈을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 자금으로 이제 자금 조달하는 거는 저는 이제 그 웬만하면은 투자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영업 양수, 시설 투자, 또 영업 양수도 괜찮고, 그 다음에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 이런 거가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혹자들은 이제 전환가액이 리픽싱이 이제 몇 %까지 되느냐 이런 것들 많이 보는데, 보통은 정관상의 30%까지 리픽싱을 허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100분의 70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상법상 그 주주총회에서 의결을 해서 정관을 미리 변경해 놓은 경우에는 이 리픽싱의 한도가 액면가인 경우가 있어요. 리픽싱 한도가 액면가인 경우에는 투자하지 마세요. 그 회사는 그냥 아예 영원히 안 봐도 됩니다. 그 회사가 아무리 무슨 호재가 있다 날아간다 하더라도 액면가까지 리픽싱 된다? 그런 경우는 거의 뭐 회사가 크게 좋아질 만한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라는 거죠. 왜냐면 액면가까지 리픽싱을 한다는 거는 회사의 약점이 너무 많으니까 이 전환사채 발행 조건을 투자자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해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돈을 이제 조달을 하는 거죠. 만약에 액면가 리픽싱이 아니었으면 투자자가 전혀 투자할 생각이 없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이제 그 투자자한테 너네한테 유리하니까 뭐 회사가 아무리 안 좋더라도 액면가까지 떨어지겠어. 그리고 주가 떨어지면은 계속 리픽싱 해줘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대부분의 회사들은 3개월 단위 이제 전환가액을 조정을 하는데 어떤 기업은 한 달 단위로 조정을 합니다. 그것도 정관상에 정해야 가능한데 예전 어떤 주주총회에서 미리 정관을 그렇게 바꿔놓은 기업에 보면은 한 달 단위로 리픽싱을 하고 액면가까지 리픽싱을 해요. 이렇게 이제 3개월과 100분의 70이라고 하는 표준적인 어떤 방법이 아닌 액면가까지 하고 한 달 단위로 한다? 그거는 정말 회사가 그 자금 조달하기 어려운 회사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이제 투자자한테 당근을 제시해야 되는 어떤 회사다 보니 그만큼 일반 주주들은 액면가까지 리픽싱하고 1개월 단위로 전환가액 조정한다? 그냥 투자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여기서 이제 또 이제 마지막으로 봐야 되는 게 이자죠. 이 투자자들은 지금 표면과 만기 이자율이 없어요. 그 말은 뭐냐? 내가 이 회사를 깡그리 분석을 했는데 기관 투자자인 경험을 내가 가지고 수없는 많은 회사들을 깡그리 보고 뭐 수평적인 분석도 하고 수직적인 분석, 비슷한 기업들도 같이 놓고 보고 또 다른 업종들 대비해서도 보고 했는데 이 기업은 내가 가지고 있는 펀드들 총동원해서 투자할 만큼 좋아. 거기에다가 나 이자도 안 받을래. 표면 이자율과 만기 이자율 필요 없어. 나 무조건 수익 내고 나갈 자신 있어. 그리고 액면가 리픽싱 이런 것도 없는 기업이고 하죠. 그래서 이제 검토를 해야 되는 게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뭘 봐야 되냐? 위에서부터 다시 자세히 내려가면 자금 조달 목적은 타법인 증권과 시설자금 이런 쪽으로만 편성되어 있는 자금 조달만 검토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자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환가액 조정은 여기 보시면 100분의 70, 그러니까 30%까지만 전환가액 조정이 되고 리픽싱의 그 계산하는 방법은 1개월이 아닌 3개월 정도, 100분의 70, 3개월인 게 좋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콜옵션이 있다 하더라도 이 콜옵션은 결국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이 시장에다가 전환 청구해서 수익을 낼 가능성이 있고 무조건 최대 주주가 가져간다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콜옵션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러한 악조건, 콜옵션이라고 하는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투자자들은 펀드 매니저는 자신의 사모펀드를 총동원해서 몰빵을 친 거죠. 그만큼 이제 꽂혀 있는 거고 회사가 좋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조건들을 하나씩 보면 이 전환사채 발행은 좀 눈여겨봐야겠구나. 조만간 타법인 증권 취득이랑 신규시설 투자도 이어서 공시가 나올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이 투자자가
얼마나 많은 자료를 보고 투자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을 내렸겠어. 난 이거는 좀 좋은 어떤 전환사채 발행이라고 봐도 되겠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에 반해 이제 뭐 다른 회사들 보게 되면 1%, 2%, 3%씩 부족하죠. 방금 봤던 아미코젠의 어떤 전환사채 발행 조건은 굉장히 좋은 조건입니다. 그런 조건으로 전환사채가 발행되는 경우는 우리가 투자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이런 거를 보면 몇 개를 제가 또 보고 있었는데 샘플 하나만 볼까요? 뭐 소프트캠인가? 뭐 이런 회사도 있던데 제가 뭐 자세히는 모르는 회사인데 여기 보면 일단 쭉 내려가다 보니까 운영자금이네. 난 투자 안 할래? 운영자금이면은 뭐 당장 뭐 좋아지는 게 있겠어? 그러면 일단 닫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탑업인 출자랑 그 신규 시설 투자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보는 거니까 이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운영자금일 가능성이 높겠죠. 내려가서 볼까요? 이것도 운영자금이잖아요. 운영자금이네. 뭐 썩 마음에 들지 않는데 그리고 투자자도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뭐 기관 투자자도 아니고 그냥 뭐 SPC 같은 어떤 법인이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닫는 거죠.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전환사채 발행의 경우에는. 파워로직스는 전환사채 발행을 하는데 여기는 이제 시설 자금으로 했구나. 그러면은 얘네들은 파워로직스가 새로 이제 뭔가 증설을 하기 위해서 자금 조달을 했군. 그래 좋아. 이자율도 한 0%. 주식으로 무조건 먹고 나가겠다는 거네. 쭉 내려가면서 봅니다. 3개월 단위로 전환가액 조정하고 70% 이상, 30%. 괜찮네. 자, 그러면은 얘네 이제 투자자가 누군가 보자. 투자자가 누군가 봤더니 이거는 이제 특정 어떤 브로커가 있을 거고 아마 뭐 유진투자증권의 어떤 브로커가 그 앵커 역할을 하면서 다른 어떤 투자자들한테 투자를 요청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유진투자증권은 일종의 어떤 회사의 고유자산 같은 걸로 투자를 했을 거예요. 신한금투도 고유자산 같은 걸로. 이 고유자산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그 회사 내부에 증권회사 소속 직원들이 있어요. 거의 뭐 펀드 매니저 수준이죠. 이런 사람들도. 여기는 이제 찢어서 가져간 겁니다. 회사가 이제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고유자산 투자자들은 이 투자를 할 때 이 사용 가능한 한도가 있어요. 이 40억 쓴 거면 굉장히 많이 쓴 겁니다. 이 한 회사에서. 보통 한 회사에서 맥스로 쓰는 게 20억이에요. 그리고 이 신탁업자 지위 이렇게 여러 군데에 이제 자산운용사로 나눠져 있으니까 아미코젠보다는 좀 뭐 섹시하진 않은데 이제 쭉 보자. 여기서 보니까 조달 자금은 중대형 배터리 팩 설비 투자 및 OIS 카메라 설비 투자 자금으로 쓰겠다. 앞쪽에 미리 기존에 뭐 발행했었던 지금 현재 미상환된 전환사채권이 없으니까 이번에 발행한 거가 최근에 있었던 신규다 보니 이제 이 회사에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파워로직스가 150억을 투자를 해서 신규 시설 투자를 곧 하겠구나. 그렇다면은 그 신규 시설 투자를 통해서 실적이 나오는 거는 뭐 보통 이러한 설비 투자하면은 내년이잖아요. 그럼 이제 이 기업을 따로 빼놔서 이제 스토리를 체크를 하는 거죠. 파워로직스가 투자를 자금을 받았으니까 그 투자 자금으로 공장을 뭐 완공을 한다. 뭐 설비가 이제 완공이 된다.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파워로직스가 여기 얘네들이 이야기하는 중대형 배터리 팩이랑 OIS 카메라 설비 투자로 인해서 신규 어떤 관련된 사업의 실적이 붙기 시작하겠구나. 그러면은 뭐 지금 굳이 사야겠어? 파워로직스 뭐 한 내년에 신규 시설 투자에 대한 공시가 뭐 아직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러한 신규 시설 투자의 어떤 계획을 좀 보고 그 계획에 따라서 실적이 나올랑 말랑 할 때 난 좀 들어가면 되겠네. 회사가 괜찮다고 생각했을 때.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제 전환사채 발행은 그 아미코젠의 전환사채 발행이 가장 베스트 형태인데 그 베스트 형태에서 약간 변형된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을 잘 보면서 일단 운영자금은 그냥 걸으세요. 운영자금 걸으면은 뭐 거르지 않아야 되는 기업들도 있지만 걸으면 됩니다. 그리고 뭐 차입금 상환 이런 것도 다 걸으세요. 그리고 무조건 우리가 보는 거는 시설 투자.
다음에 타법인 증권 취득인데 시설 투자의 경우에는 그 실적이 이제 들어오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점. 타법인 증권 취득은 이 공시가해서 자금 조달이 되고 나서 한 몇 달 안에 이제 타법인 출자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딱 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좀 더 자세히 보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이 전환사채는 어떤 경우가 호재냐, 어떤 경우가 악재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결국 너무 많은 이제 전환사채가 있거나 이자율이 높거나 그리고 투자자한테 너무 유리한 조건, 뭐 액면가 리픽싱이다거나 또는 한 달 단위로 리픽싱을 조정을 한다거나 그리고 기발행된 전환사채 많고 투자자가 조합이거나 이상한 법인이거나 뭐 우리가 흔히 아는 어떤 자산운용사의 펀드 매니저가 기관 투자자가 의사결정을 내린 거라고 보여지지 않는 경우는 그리고 혹은 또는 이제 좀 전에 봤었던 어떤 증권사의 고유자산이 투자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면 굳이 나의 소중한 돈을 그 회사에 투자할 필요가 없다. 그 회사가 그 자금 조달로 성과가 나오는 거를 보고 투자해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